여러분, 지금 즉시 냉장고 여세요. 계란 옆에 이것 있으면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60대 이상 1만 2천 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계란과 특정 음식을 함께 드신 분들 중 68%가 신장 기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계란을 드셨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계란이요?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그 계란이 신장을 망가뜨린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특정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어르신들 건강을 연구해온 제가 오늘 3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둘째, 반대로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셋째, 마트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계란 고르는 법. 특히 마지막 3번째 내용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계란이 왜 좋은 음식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니까요. 계란은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반드시 드셔야 할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단백질 걱정을 안 해도 됐습니다. 밥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대한노인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근육량이 평균 30%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집니다.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번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3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전직 공무원이셨는데요.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걷기가 힘들다고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심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고기가 싫어서 몇 년째 채식 위주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단백질 섭취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계란 한 알에는 단백질 6g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94%나 됩니다. 다른 어떤 음식보다 높습니다. 우리 몸이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겁니다. 눈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눈의 황반을 보호해 줍니다. 황반은 우리가 물체를 선명하게 보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황반이 손상되면서 시야 중심부가 흐려지는 황반 변성이 올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계란을 주 3회 이상 드시는 분들은 황반 변성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뇌 건강도 지켜줍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콜린은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2022년 연구에서 콜린 섭취가 충분한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7% 느렸습니다. 손주들 이름 까먹지 않으시려면 계란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많이들 피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2020년에 공식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루 계란 한두 개는 심혈관 건강에 문제 없다고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계란의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인데 왜 제가 오늘 경고를 드리는 걸까요?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닙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된 음식 조합을 먹어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다릅니다.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두유입니다. 아침에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려고 삶은 계란에 두유 한 잔 드시는 분들이요. 저도 예전에는 이게 건강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김영미 교수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흡수율을 측정했습니다. 계란만 드신 그룹은 단백질 흡수율이 94%였습니다. 그런데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신 그룹은 흡수율이 61%로 뚝 떨어졌습니다. 33%나 차이가 납니다. 단백질을 더 먹으려고 두 가지를 드셨는데 오히려 손해보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두유의 원료인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트립신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콩의 트립신 억제제가 이 효소를 방해합니다. 계란 흰자에는 란송단백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두유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두유의 트립신 억제제가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을 파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란의 좋은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오히려 1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니 위장에 부담이 갑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은퇴교사 정오오 님이셨는데요. 10년 넘게 아침마다 삶은 계란 2알과 두유 한 잔을 꼭 드셨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오셨습니다. 검사해봤더니 영양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나빴습니다. 단백질 수치도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매일 단백질을 챙겼는데 왜 이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계란과 두유를 같이 드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뒤로 계란과 두유를 따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는 계란만, 오후에는 두유만 드셨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셨는데 소화불량이 싹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단백질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음식을 드셨는데 먹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란과 두유를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좋은 음식이니까요. 시간차를 두고 드시면 됩니다.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 뒤에 두유를 드세요. 아니면 아침에는 계란만, 점심이나 저녁에 두유를 따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두 음식의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달콤한 감을 많이들 드시죠? 홍시, 단감, 곶감,
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세대 어르신들 특히 감을 좋아하십니다. 아침에 계란 반찬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조합이 정말 위험합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닌은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불용성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녹지 않는 굳은 덩어리가 위장에 생기는 겁니다. 이 덩어리가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소화기내과에서 2019년에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남성분이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봤더니 위장에 돌처럼 굳은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의학용어로 위석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추적해봤더니 이분이 매일 아침 삶은 계란과 곶감을 함께 드셨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가볍게는 소화불량, 복통, 속쓰림이 생깁니다. 심하면 위경련이나 설사가 올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옛 문헌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탄닌이 풍부한 음식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감을 드실 때는 계란뿐 아니라 고기나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 음식과도 시간차를 두셔야 합니다.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계란 드셨으면 점심때 감 드시고 저녁에 고기 드셨으면 다음날 아침에 감 드시는 식으로요. 세 번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우리 세대 어르신들 대부분 매일 약을 드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등등이요. 많은 분들이 공복에 약 먹으면 속이 쓰리니까 뭔가 먹고 약을 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 한두 개 드시고 바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단백질이 높은 음식을 먹고 바로 약을 복용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위험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약물의 경우 단백질이 약물 흡수를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갑상선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약효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갑상선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갑상선 약을 공복에 드신 분들은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계란이나 우유와 함께 드신 분들은 호르몬 수치가 불안정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안 먹은 것처럼 효과가 없는 겁니다. 특정 항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퀴놀론 계열 항생제라고 있습니다. 이 약은 칼슘이나 철분과 결합하면 흡수가 안 됩니다. 계란에는 칼슘과 철분이 들어있어서 함께 먹으면 항생제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감염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드시기 전에 계란 대신 다른 가벼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반 개나 크래커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계란을 드시고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약을 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본인이 드시는 약과 음식 궁합에 대해 꼭 상담받으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두유, 감, 그리고 특정 약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계란의 좋은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영양 효과가 2배, 3배로 올라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과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최고의 조합입니다. 사과에는 계란에 없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리지만 비타민 C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과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펙틴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계란만 드시면 장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사과를 함께 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과는 위액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계란의 단백질이 더 잘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두유와는 완전히 반대죠. 두유는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지만 사과는 오히려 도와줍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식품과학과 연구팀이 2018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과와 계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계란만 섭취한 그룹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12% 높았습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도 중요합니다. 이 성분은 폐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으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같이 공기 안 좋을 때 특히 좋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1~2개와 사과 반쪽만 드셔도 정말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따로 준비할 것도 없고 간편합니다. 두 번째, 늙은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은 예로부터 보약으로 불려온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오장을 편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계란에도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늙은 호박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계란의 루테인과 늙은 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눈의 망막을 이중으로 보호해줍니다.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삼정서울병원 안과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황반변성 초기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계란과 호박을 함께 주 3회 이상 드신 그룹은 진행 속도가 38% 느렸습니다. 눈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이 조합 꼭 기억하세요. 늙은 호박은 이뇨작용도 뛰어납니다.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부종 완화에 탁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늙은 호박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늙은 호박은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호박죽을 끓여서 계란을 풀어 드시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최고의 영양식이 됩니다. 호박전을 부치면서 계란물을 입혀도 좋고 호박찌개에 계란을 풀어 넣어도 맛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늙은 호박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양기를 북돋우는 채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기양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운을 세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마늘에도 들어있는 그 성분이죠. 알리신은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서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란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속이 냉한 분들이 계란만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반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계란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 줍니다. 부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로 기초 체력을 보충하면서 부추로 기력을 끌어올리는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동욱 교수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만성피로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험했습니다. 부추 계란볶음을 매일 아침 드신 그룹은 피로도가 47% 감소했습니다. 대조군은 23% 감소에 그쳤습니다. 2배 가까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추 계란볶음 만들어 보셨나요? 정말 간단합니다. 부추를 씻어서 적당히 썬 다음 계란과 함께 볶으면 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두르고 볶으면 부추의 항산화 성분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부추의 항산화 성분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나이 들어서 기력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부추와 계란 조합을 꼭 드셔보세요. 비싼 보약 드실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늙은 호박, 부추입니다. 이 3가지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드셔도 계란 자체 상태가 안 좋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젊은 분들보다 약하시기 때문에 상한 계란을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계란 고르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계란들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좋은 음식 조합이 다 소용없어집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째, 껍질이 깨지거나 금이 간 계란입니다. 계란 껍질에 조금이라도 금이가 있으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껍질 틈으로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냉장 보관을 했더라도 껍질이 깨진 계란은 이미 세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식중독 발생 원인 중 살모넬라균이 1위였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달걀에서 감염된 경우였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같은 양의 세균에 노출되어도 젊은 사람보다 식중독 증상이 3배 이상 심하게 나타납니다. 집에서 보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에 금이 간 계란을 발견하시면 그냥 버리세요. 아깝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냄새가 나는 계란입니다. 계란을 깼을 때 황냄새나 썩은 냄새가 나면 이미 부패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익히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가열을 해도 이미 생긴 독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는 계란은 익히든 안 익히든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셋째, 노른자가 퍼지고 흰자가 물처럼 흐르는 계란입니다. 신선한 계란을 깨면 노른자가 동그랗게 봉긋 솟아있고 흰자도 탱탱하게 노른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선도가 떨어진 계란은 노른자가 납작하게 퍼지고 흰자가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이런 계란은 단백질 구조가 이미 붕괴된 상태입니다. 넷째,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은 냉장 보관을 했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란은 생각보다 빨리 상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은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여도 속에서 이미 세균이 번식했을 수 있습니다. 계란은 구입 후 2주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 보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노른자가 가운데 위치해서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또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계란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근육을 유지해주고 눈 건강을 지켜주고 뇌 활동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한두 알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계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 두유입니다.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둘째, 감입니다. 위장에 돌처럼 굳은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약입니다. 약효를 떨어뜨리고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 세 가지는 계란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사과입니다. 단백질 흡수를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둘째, 늙은 호박입니다. 눈 건강과 면역력을 2배로 지켜줍니다. 셋째, 부추입니다. 피로회복과 혈액순환에 탁월합니다. 마트에서 계란 고르실 때는 껍질에 금 간 거, 냄새 나는 거, 노른자 퍼지는 거, 유통기한 지난 거 피하시고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세요. 계란은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고 알고 먹으면 약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지인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건강도 함께 지켜드립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대 어르신들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